대한민국 대표 명산인 지리산.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치열하고 격렬했던 경상남도 산청의 만세운동. 총으로 아무 데나 난상을 해갖고 11명 현장에서 돌아가신 장소인데 100년 전 선비들의 붓끝에서 시작된 유림 독립운동의 서막. 만세운동에서 파리장서까지 산청 유림 독립운동의 기록을 살펴본다. 산청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추모비. 일제에 저항하던 군중들의 염원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100년 전 그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라 잃은 2천만 결의 울부짖는 만세의 외침. 이곳 산청에서 봉기한 수천 군중이 3월 21일 거사해 약소민족의 서름을 세계 만방에 호소했다. 일제에 대한 두려움과 독립에 대한 떨림이 뒤섞여 뜨겁게 타올랐던 그들의 함성. 그들의 함성을 직접 마주했던 곳, 바로 3월 21일 11명의 순국자가 발생했던 비극의 장소, 성내리 시장이다. 여기가 바로 그 1919년 3.1운동 때 그 파출소에 이제 군중이 막 군중 심리해가지고 뭐 수천 명이 파출소를 쳐들어가려 그러니까 저게 그 순사들은 자기들 놀래갖고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총을 쌍기고 막 총을 아무 데나 난상을 해갖고 11명 현장에서 돌아가신 장소인데 김천석, 정문용, 주세희, 허신 같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이 이제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희생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21일은 성내리 시장 장날로 일본 경찰은 시위가 커질 것을 염려해 무장 경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천여 명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불렀다. 당계 사람들이 5명 지금 감옥에 있다. 석방하러 가야 된다. 석방 운동하러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이 부근에 파출소가 있어갖고 석방하라고 데모하는 입장이니까는 그 더 격렬하게 데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주동자들을 체포해 협상에 나선 일본 경찰. 군중이 해산하면 주동자를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시위대는 먼저 석방을 해야 해산하겠다고 맞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시위대가 경계선 돌파를 시도하자 일본 경찰은 바로 조준 사격을 했고 그 자리에서 11명이 순국했다.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던 산청의 만세운동. 그날의 만세운동은 한 선비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유학자 김영숙 선생. 망국을 원통해 하며 광복이 되기만을 기다려온 그는 고종이 사망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아버님, 왕께서 순하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왕의 인산일에 맞춰 서울에 다녀오거라. 김영숙은 자신의 장남인 김상준과 이웃에 사는 윤병모의 아들을 서울로 보내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 이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아들이 김영숙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만세운동에 나서야겠다. 3.1 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김영숙은 아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결심하고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김영숙 선생이 아들 김상준과 거사를 기획했던 장소이자 살아생전 그가 늘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던 곳. 3.1 운동 때 그 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한양에 있는 사람과 만나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영을 받들어서 아버지는 이제 서울로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대청인데 여기서 학자분들이 모여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1910년부터 이미 김구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김영숙 선생. 그런 김영숙 선생의 의지로 산청의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먼저 두 부자는 수천 장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경문도 작성했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적힌 태극기도 준비한다. 그들은 거사날을 19일로 정했으나 시위 계획을 파악한 일본 경찰 때문에 20일, 21일 단계리와 성내리에서 만세운동을 이어가기로 한다. 이에 일제는 두려움을 느끼고 시위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회유하기에 이른다. 여기는 산청군 신덕면 단계시장통입니다. 20일 그날 이 지역에 김영숙을 비롯한 3,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가지고 여기서 일본 외경이 그 주동자를 회유를 합니다. 여기에 자기 본인이 아니게 어떤 사람들은 다 돌려줄 테니까 집에 해산하라. 이러니까 김상호 운동가는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했다. 시위대 중 김상호 지사는 외적이 우리나라의 강요에 합방조약을 맺을 때 10년 후에 독립권을 반환한다 하더니 이 맹약을 위배하고 오히려 고종 황제를 독살하였으니 우리의 불공대천지 원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는 할아버지도 이 방에 계시는 것 같고 아버지도 이 방에 계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선비들 저기 계시는 것 같고 그래.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마음이 참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맹랑해지지를 않네요. 그래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 같은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이런 또 자리도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독립의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젊은 학생들에게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뒤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에 돌아온 한 유학생. 그로 인해 또 다른 산청의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곳이 산청의 두 번째 만세운동의 근거지 수계정이다.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져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이곳은 결사대의 비밀 회합 장소로 사용됐다. 산청의 독립만세운동은 신학문을 배운 일본 동경 유학생 오맹진이 서울에서 몰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구동 밑창에 깔고 와서 산청의 친구들, 우인들과 같이 밀사를 했습니다. 조카인 오원택과 또 신창훈, 신영희, 신몽상, 최오룡 그리고 또 맹치 대학생인 민영길 등과 세칭 산청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정의 인도에 기반한 새 세계를 조직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원칙을 선언해 파리 강화회의에 제안했던 바 한민족도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굳건한 결의문을 작성한 그들은 22일 산청읍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시위를 준비했다. 또한 읍사무소 등사판을 집으로 가져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2,000여 장을 등사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될 수 있는 한 효율적이고 활용적이고 아주 잘하기 위해서 그때 산청 군수인 홍승균 군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포섭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독립만세운동이 물론 잘 될까 싶어서겠죠. 그런데 이외에도 홍승균 군수는
바로 이 밀도를 받고는 그만 일본 헌병대에게 바로 몰래 약속을 어기고 변질하여 밀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사대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모든 계획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허사를 기획했던 22일 정오가 되자 수백 명이 장터에 모여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결사대의 경문을 본 농민들이 스스로 만세운동에 나선 것이다. 일본 경찰들은 당황했고 총검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산청읍 만세운동은 청년들의 의지와 농민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뜻깊은 만세운동이었다. 그리고 산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독립운동이 있다. 바로 유림의 독립운동이다. 학자이자 유림을 대표하는 지도자 면우 곽종석 선생이 유림 독립운동의 시작을 함께했다. 그는 평생 동안 800여 명의 제자를 양성했으며 175권의 책을 집필하는 등 유학자로서 존경받는 유림의 수장이었다. 천재의 소질로 태어나신 어른이 학문에 아주 깊이 침잠을 해서 아주 그 참 큰 도학을 이룬 분인데 23살 때에 그 성리학의 주리학을 아주 그 심취를 해서 말하자면 나라가 어려울 때 선비로서 해야 되는 미국 청정의 도리를 다한 그런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유림들의 뜻을 모아 서명한 유림들의 독립선언서, 일명 파리장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한창 조국 독립의 불씨가 타오르던 1919년 3월. 하지만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유림들. 이에 자존심이 상해 있던 곽종석 선생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그의 제자 김창숙. 곽종석 선생의 제자이자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김창숙 선생은 스승인 곽종석 선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에 곽종석 선생은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며 김창숙 선생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파리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 독립 불언서를 만들어서 한국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시에 유림이 만국 평화회의에 보내는 독립청원서를 하는 데 있어서 면우 선생이 우리 한국의 유림 대표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독립청원서를 만들어 장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1919년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대한 책임과 영토 조정 등을 위해 파리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곳에 일제가 한국이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에 거짓 유림 대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유림들이 뜻을 함께했다. 유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파리장서 작성을 주도하고 여기에 연수한 유림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이가 바로 곽종석 선생이다. 곽종석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총 2674자에 달하는 파리장서를 완성한다. 그리고 유림의 뜻 있는 137명의 학자들이 파리장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곽종석 선생이 파리장서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가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어떤 학문과 유업을 계승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수당인데, 지금도 매년 음력 2월 20일이면은 이 영남 근처 유림들이 모여셔가지고 석채례를 모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백일장도 진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곽종석 선생은 평소 고종에게 강직한 단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고종이 벼슬을 여러 번 내렸으나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번번이 사양했다는 곽종석 선생. 그 면우 선생도 이제 50살 때 고종 형을 한 만나는 봤어요. 근데 만나보면 첫째 이제 당시 이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뚜렷한 의지가 없다. 그다음에 동료들이 다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배설 안 나간 것이지 원래 언둔을 고집한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여러 날을 통곡하며 음식을 들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서도 찾아오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면후 곽종석 선생이 잠들어 있는 곳. 그는 파리장소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던 중 병이 위독하여 추록한 뒤 생을 마감한다. 그 당시 장례에 참석한 선비만 10,000여 명이었고 상복을 입은 문인은 1,000여 명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는 재판 당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어찌 종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 2년이냐. 내가 여기에 오면서 본래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기약하지 않았다. 이어른이 나서 삶을 마치실 때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도 난세지만은 자기가 직접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독립의 미랄이 되보고자 남다른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셨던 그런 조상이라는 것이 그런 삶을 반추하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짠합니다. 부드러운 붓 끝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일제의 총칼 앞에 붓을 들고 대항했던 유림의 독립운동,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곽종석 선생과 김창숙 선생이 완성한 파리장서. 파리장서는 어떻게 작성됐으며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땅 한 2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림 독립이라 그런 게. 밀서가 된 장문의 문서. 파리장서는 어떻게 파리 강화회의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 곽종석 선생님과 작성한 파리장서를 전부 외우셨다고 해요. 파리장서 이동에 숨겨진 비화. 파리장서의 주역 김창숙 선생의 생애와 유림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조명한다.